안녕하세요. 세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토크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게 됐는데 올해 목표가 있었어요.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게 저의 그냥 목표였는데요. 큰 이유는 없고요. 나도 누군가한테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오터에서 오터를 즐겨 먹는 분들을 뭔가 한 명씩 인터뷰하고 피드로 올리는 콘텐츠를 이제 하고 있으셔요. 거기에 감사하게도 대상이 되어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번을 기회로 다이어트 일대기를 글로 쭉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서도 같이 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시중 간식 같은 거는 아예 일절 안 드세요? 어떻게 참을 수 있으세요? 언제부터 이런 건강한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 다이어트 일대기를 처음부터 쭉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유지업터 몇 년 차이신가요? 저는 다이어트를 처음 하게 된 건 정말 오래전이지만 이렇게 유지어터로 살게 된 거는 2024년부터 올해가 2년 차예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셨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가 깊죠? 초등학생 때 제가 수영을 했었어요. 수영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수영을 그만두게 될 경우 살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등록해 주신 수영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그만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살이 훅 찌게 됩니다. 물론 애기였기 때문에 그런 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찐 살과는 좀 다르게 젖살일 수도 있고 좀 애기처럼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살이 찐 거일 수도 있겠죠. 저는 항상 그때부터 되게 모태 통통이었어요. 볼 항상 빵빵하고 호빵맨스러운 얼굴에 살이 토실토실한 그런 모습으로 초등학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좀 짓궂고 장난치는 남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돼지 아니면 진짜 친했던 친구가 발목을 손으로 이렇게 잡힐 정도로 엄청 말랐는데 쟨 돼지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돼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렸으니까 그랬구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웃어 넘겼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었겠죠? 어린 마음에. 살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콤플렉스로 인지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살 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기억나는 게 박봄 다리 운동. 박봄이 TV를 이렇게 보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한다. 박봄 다리 운동과 하늘 자전거를 묶어서 이렇게 다리 운동으로 했었고 팔 운동은 수지 펭귄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수지가 펭귄처럼 팔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중학생 때 성장기다 보니까 키가 확 크잖아요. 아무래도 키가 크면서 살이 확 빠지게 됐어요. 제 중학교 입학 사진이 사실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진짜 원이에요. 원. 그렇게 살이 한번 쪘다가 빠져본 입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살이 찌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 은연중에 자리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빵이나 이런 거 맨날 먹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달달구리를 되게 좋아하는 입맛이었어요. 젤리, 빵,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했고 그런 밥류보다도 간식류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이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입맛도 지금이랑 되게 달랐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1등이 까르보나라. 저 입맛 성형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학생 때 나는 그런 간식이 너무 좋은데 살찌는 건 무서워. 이런 마음에 그러면 밥을 먹지 말고 간식을 대신 밥으로 먹자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까 말했듯이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인식이 되게 만연해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밥은 죄가 없어. 쌀밥은 죄가 없는데 그때는 쌀밥을 먹는 게 죄였어. 그것도 어디서 약간 얼핏 주워 들은 거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들었겠죠? 밥을 3숟갈을 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급식에서 3숟갈을 덜어가지고 뭐 다른 반찬 있는 데다 놓고 이렇게 밥 양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 대신 간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미쳤었나 봐.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 다 밥 먹는데 저 혼자 밥 안 먹고 매점에서 신상 젤리 이런 거 사가지고 자습실에서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간 동안 난 젤리 먹고 공부하고 여자 끝나고 독서실 가가지고 젤리 먹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네요. 당덩어리들로만 몸을 채워 넣었으니 살이 빠졌겠어요? 오히려 몸은 항상 부어 있었고 음식량은 적다 보니까 만성 변비였어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또 웃긴 거는 진짜 쌀밥만 안 먹었지 다른 건 다 먹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정말 좋아하는 고등학생 소녀였고요. 그때 당시 한창 뭐 유행했던 주시나 이런 데서 음료수 항상 먹었고요. 빵 당연히 그때도 좋아했고요. 뭐 그때 가리는 거 없이 일반식 다 먹고 떡볶이 먹고 그냥 쌀밥만 빼고 다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살 때 드디어 뭔가 운동이라는 세계에 살짝 발을 담그게 되는데 20살이 딱 되고 나서 헬스장 가서 한 거는 러닝머신밖에 안 했어요. 운동 이퀄 러닝머신이라고 생각했던 시기라서 가가지고 유산소 러닝머신만 50분 그거를 그냥 매일 했었거든요. 이때는 또 1일 1식이라는 거에 유행을 하고 1일 1식에 꽂혀가지고 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면 밥 먹잖아요. 하루에 그 딱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끼니는 안 먹었어요. 근데 끼니만 안 먹었지 또 저 간식 처돌이라고 했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뭐 불닭볶음면 그때도 좋아했고 밥은 한 끼 먹되 간식은 자유롭게 마카롱을 또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말하면서도 지금의 저와는 너무 달라서 저도 괴리감을 느껴요. 20살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1일 1식을 했기 때문에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던 시기였고 그때 진짜 너무 아파서 친구가 알바하는 서브웨이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서브웨이를 먹으려면 입을 안 물어야 되잖아. 근데 그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턱이 안 움직여지고 거의 실신 상태로 버스에 이렇게 거의 실려서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녁에 집에 와서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었어. 근데 한창 그때 다이어트 한다고 1일 1식 했으니까 음식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엄청 났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먹방 유튜브에 입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영상을 누워가지고 보고 있었어. 근데 너무 부러운 거야. 먹방 유튜버 둘이 만난 영상이었는데 먹고 싶은 메뉴를 다 시켜서 그래서 쫙 깔아놔. 그 다음에 행복하게 막 먹는 영상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두 가지가 부러웠어요. 저렇게 했는데 살이 안 찐다는 그 먹방 유튜버들의 살 안 찜이 부러웠고 저걸 다 먹을 수 있는 위가 부러웠어. 근데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깥에서는 가족들이 늦게 일 끝나고 와가지고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거야. 근데 나 아파, 밖에 소고기 먹어, 먹방 유튜버 부러워하면서 먹방 유튜브를 보면서 누워가지고 또르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일화가 솔직히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던 시기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안쓰러운 일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몸도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드네요. 그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살이 찌는 거에 대한 무서움과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행불일치이긴 한데 완전 모순적이죠. 먹는 걸 그렇게 먹고는 살이 찌는 건 무섭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되게 지금 봤을 땐 모순적인데 그땐 몰랐겠죠? 코로나 때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찌는 기분이 들고 다시 그 옛날에 살쪘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PT를 해야겠다. 헬스장 PT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서 다이어트 니즈를 되게 잘 알고 계신 분이라 그때는 근력 위주보다는 맨몸 운동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웨이트를 제대로 막 배웠던 기억은 없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한 끼 먹던 거를 두 끼에서 늘리고 PT쌤이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닭가슴살을 추가하고 음식을 건강한 걸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닭볶음면을 먹었다면 불닭볶음면 대신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그 대신 샐러드 맛있게 토핑 되게 많이 해서 먹었어요. 닭가슴살을 넣고 막 과일, 치즈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단지 젤리 먹던 거 서리태 콩으로 바꾸고 작은 습관들부터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건강한 음식을 싫어하는 입맛은 아니었어서 그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안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빈도가 줄었겠죠? 운동도 병행하니까 살이 점점 조금씩은 빠졌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에도 제가 포기 못했던 부분은 디저트. 제가 꾸덕한 갸또를 정말 좋아했고 테린느, 브라우니, 꾸덕꾸덕한 걸 되게 좋아했었어서 그런 디저트들은 포기를 못하고 있었고 카페 가면 그런 디저트 먹는 걸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먹방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디저트 먹방, 빵 먹방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진짜 우연히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빵순이 이런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 보니까 보게 된 것 같은데 빵순이 유튜버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관리도 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요거트랑 단백질바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트볼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보고 헉! 이건 뭐지? 뭐 새로운 세계에 눈을 샹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수업을 온라인 줌으로 들을 때였어요. 그러면 뭐 9시 수업이면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됐었어. 그러면 나도 한번 이분이 먹는 것처럼 단백질바랑 요거트 해서 아침으로 챙겨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이 드시는 뭐 그런 단백질바 이런 것도 사보고 처음으로 그때 요거트볼 3개 입문하게 되고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때 당시에 단백질바가 지금처럼 많진 않았는데 맛이 그래도 되게 다양한 브랜드였어요. 뭐 인절미 쑥, 흑임자 같은 할미 맛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맛도 있고 카카오나 달달구리한 맛들도 있었어서 어머 성분이 이렇게 좋은데 디저트 맛이나? 완전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그분이 하는 유튜브도 보고 그분이 유튜브 하는 걸 타고 들어가서 뭐 인스타도 보고 이런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네 라는 그런 세계를 알게 되고 완전 다이어트 식단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도 시켜 먹어보고 그런 재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런 대체품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시중 디저트들을 봐도 크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코 케이크가 있어? 그럼 이 초코 케이크보다 우리 집에 있는 단백질바가 더 성분 좋은데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 참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밖에서 소고기 먹고 있어도 안 먹었다 했잖아요. 참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 더 잘 끊어졌던 걸 수도 있어요. 대체품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어렵지 않게 잘 식습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일 때면 2024년보다는 훨씬 더 옛날인데 왜 뮤지어터가 된지는 2024년부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에 한번 발을 들이고 나니까 뭐 하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정보를 과다하게 알게 된 거지. 내가 지켜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전 또 되게 규칙 지키는 걸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 이상 이걸 꼭 지켜야겠는 거야. 근데 지켜야 되는 게 점점 많아지네? 그러면서 이게 강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던 강박 중에 가장 저를 지배했던 2가지 강박이 있는데 메뉴 강박과 시간 강박이었어. 메뉴 강박도 양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렇게만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양이 줄고 먹는 양 자체가 너무 적다 보면 대사 자체가 떨어지고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난 배고픔을 잘 못 느껴 였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배고픈 걸 잘 못 느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강박이었고 두 번째가 시간 강박이었는데 처음엔 5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에 사로잡혀서 학교 다니다 보면 수업이 6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3시부터 6시 수업인 게 있었거든. 근데 난 6시 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단백질바 하나 들고 가가지고 단백질바 하나랑 에너지바 하나 두 개 합치면 뭐 단백질 한 20g 됐거든요. 탄수도 한 30 몇 g 되고 그럼 이걸로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 중간에 그거 먹고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단백질바를 못 먹었어. 근데 시간 6시가 지났어. 그냥 굶었어요. 이러니 대사가 떨어지고 그 기초대사량 초박살 나고 그냥 몸이 완전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겠죠? 그런 생활을 거의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최저 몸무게를 달성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았었어요. 살을 빼려고 한 게 아닌데 성인이 되고 났을 때 가장 최저 몸무게를 달성하게 돼요. 그때 사진 지금 보면은 진짜 말랐어요. 팔뚝을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택도 없어. 근데 거의 잡힐 정도? 지금 제가 팔뚝살이 항상 많은 편인데 그때는 와 팔뚝살이 빠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다행히도 그런 강박들 그리고 쌀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깨부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분들, 유튜버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마인드셋을 아예 싸그리 바꿨어요. 아, 쌀은 죄가 없구나.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해가지고 막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쌀밥 먹는 습관 들이는 연습도 정말 많이 했고 뭐 메뉴 강박 같은 경우엔 제가 워낙 걸러먹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이미 자리 잡으면서 입맛이 아예 바뀐 상태였어요. 최애 음식 까르보나라고 했잖아. 근데 면을 안 먹어버릇하니까 실제로 그 면의 밀가루 맛이 너무 싫어진 거야. 원래 칼국수, 닭칼국수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그 하나가 칼국수예요. 시간 강박은 이제 아예 버렸고요. 막 9시에도 먹기도 하고요. 저녁을 못 먹었다면요. 강박들을 하나둘씩 깨부수면서 2023년 말부터 이제 쭉 지내고 2024년에 부사오나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더 하게 되고 잘 먹, 잘 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유연해진 나머지 빵의 양도 마음껏 먹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너무 유연해져서 최근에 잠깐 또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마인드셋을 다시 하고 이렇게 제 다이어트 일대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되게 길죠? 과거를 막 제가 후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었겠지만은 뭐 그때 제가 있기에 지금의 성숙한 제가 있는 거고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험주의자로서 그것 또한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도 강박들을 잘 깨부수고 잘 이겨냈구나. 그리고 지금 건강한 삶을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추가로 생기신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